이런 글을 썼다.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인터넷 올려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공격당합니다. 누가? 일본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돼요. 오늘 강의 들었다고 하면 뭘 하느냐? 당신은 국뽕이고 환빠고 영토주의에 미친놈들이고 국수주의고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누가? 한국인들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요. 한국인들이. 우리 역사가 여기서 한반도하고 만주를 안 벗어났다. 여러분들 지금 고조선의 영역도 엄청나게 크죠. 만주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왜? 지금도 관광 보시고 관광한다고 영국의 박물관에는 한국 사람들 오지 말아요. 왜? 표시가 나온다. 영국 박물관 들어오면 어떻게 잡아낸다. 한국 사람인 줄 알 줄.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인들을 영국 박물관에서 잡아내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등산복 입고 다니더라. 어디 해외 나가더라도 뭐 아주 고유한 명소를 가더라도 전부 다 뭐다? 등산복 걸치더라.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다? 등산복 걸치면 저건 한국인, 안 걸치면 일본인. 이게요. 이러면서 뭘? 전 세계를 다 쏟아내는 실험만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다 앉아서 지도를 댕깁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느냐? 많은 역사에 의식이 돼요. 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전 세계에 많이 널리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영국도. 영국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영국은 나중에 의인의 동화책 뭘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드왕과 에스칼리버 아시죠? 칼 뽑는 거 뽑아가지고 나중에 아드왕이 되잖아요. 그 겔트족이잖아. 겔트족인데 이런 인터넷 검색해보시죠. 겔트족이 쓰는 문양이 뭐냐? 우리나라 삼태극입니다. 삼태극이고 그들의 조상묘가 뭡니까? 영국 가보면 뭐가 있느냐? 강화도의 고인돌보다 더 멋진 고인돌이 영국에 쫙 알려 있습니다. 고인돌은 우리의 한국 문화하고 동유적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문화가 영국까지 다 늘려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오바를 합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야, 영국에 고인돌이 있으니까 저 땅도 우리 땅이다. 옛날에 이 나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그 옛날 동서문화 교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 갔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한국 문화 비슷한 것이 나왔다고 저기가 옛날 우리 땅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분들 때문에. 저 타지마할도 누가요? 이성기가 만든 궁이라는 거라. 인도의 타지마할이 이성기가 만든 경복궁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지마할의 궁이랍니다. 이게 너무 오바되고 한국 문화와 비슷하게 많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 영토다 해버리면 돼. 이거 다 문제 나중에 전쟁터입니다. 전쟁.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일본이 여기서 뭘 제안하냐면 한국인들이 여기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김치 조상님 만들어도 돼요. 김씨들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김해김씨, 경주김씨 똑같은 할아버지 밑에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오늘 혹시나 옛날 어르신들 교육받아가지고 야 경주 김해김씨는 양반이고 경주김씨는 쌍놈이라더라. 김해김씨 저 수루왕 아들하고 저쪽에 이모하고 붙어가지고 난 자식이 김아지라 그 할아버지들 옛날 신문은 그 100% 거짓말입니다. 다 들통났습니다. 원래 그게 뭐냐? 김해김치 김주심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의 한나라 또 와요. 한나라. 왜냐면 거기서 나중에 나중에 역사에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김씨의 조상이 뭐라느냐? 문무왕 비문에 김씨들은 뭐다? 바로 흉노라고 했습니다. 흉족. 중국 입장에서는 날마다 쳐들어오니까 오랑캐라고 썼지만 원래는 훈족이에요. 훈족. 김해김씨, 경주김씨의 조상은 훈족이에요. 알아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훈족인데 나중에 한반도로 어때요? 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후한에 광문제가 들었을 때 다 우리나라로 피난와가지고 한쪽은 가해를 세우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신라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삼국 통일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김씨들이에요. 김씨들. 쌍놈은 양반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돼요.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도 알아서 태어났고 열심히 믿고 있어요. 종친에 가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알 몇 개 중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절대로 그렇게 역사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대사를 모르면 자기 뿌리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영국인 기자가 이런 걸 기사를 씁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통제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이 양반은 펜프라는 기자인데 1919년 3.1운동을 직접 국내에서 목격하고 20년에 중국 상해 영문 대륙부에 이 기사를 넣었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이 낸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양반이 그때 뭘 봤느냐, 자기가 국내에서 본 것을 그대로 20년대 자료를 남겨놨어요. 뭐가 났느냐, 자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는 1919년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한 겁니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인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어때요? 아까 일본인 보십시오. 국내에 있는 자료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각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당근이고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국사책에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 우리 국사책에 있는 것은 실정사고로 증명이 된 거라고. 뭔 증명이 돼? 다 없애놔놓고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자까지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탄압한 것을 기사로 남겨놨는데,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냐? 일본이 무서운 건 요거예요.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겠냐? 역사를 쓰더라도 뭘? 사관이면 사관. 사관이 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사관. 식민사관이라 들어보셨죠? 사관이라는 거, 물론 관자가 뭡니까? 불관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역사를 보는 시야를 시야. 역사를 보는 시야,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쓴 역사가 아니고 일본이 쓴 역사관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입장에서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노예라는 입장에서 조선사를 써준 거예요. 그게 뭐냐?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 우리가 썼다면 어떻습니까? 축제해석사관에 한국 역사를 기술할 건데 우리 역사는 일본이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선 종자는 영원히 일본의 노예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사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본에서. 그게 사관인데 사관은 한마디로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붕어빵이죠. 붕어빵 천년 찍으면 천년 후에 찍어도 뭐만 나옵니까? 만년 뒤에 찍어도 100만 년 뒤에 찍어도 붕어빵이 저기 절대로 어떻습니까? 미꾸라지 안 나옵니다. 그죠? 사관의 무서움은 이런 거예요. 한번 틀을 딱 정해놓고 찍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는 시야를 딱 이 붕어처럼 어떻습니까? 붕어틀처럼 딱 정해놓고 어떻습니까? 만들어놓고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이 가더라도 이 사관 역사를 배워가면 뭐예요? 이 틀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관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어느 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일제 대항쟁기 때 뭡니까 보면 일본이 만든 역사만이 실정사기면서 진실이라는 그 논리 속에서 그 역사의 틀을 벗어나지도 않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관을 잠깐만 벗어나도 뭐다? 여기에 일본이 만든 역사 틀을 벗어나더라도 이야기는 뭐다? 환빠, 유사, 사입이. 저를 인터넷 들어가면 뭐라고 공격하는지 압니까? 유사사학을 가르치는 놈이라고 공격합니다. 저쪽에서. 유사사가 아니죠. 사입이 사학을 왜? 자기를 만든 역사의 틀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빠, 환단국에 빠진 미친놈, 국뽕, 국수주의에 미친놈.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국뽕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위대한 사람이다 이러면 어때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역사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냐? 조선사를 만드는데, 자, 오늘 실정 자료 여러분들께 봐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 일본 왕이, 천왕이 직접 명치가 명을 내려가지고 조선사를 만들어라 명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조선사 펜수를 결성해가지고 조선사를 만듭니다. 그 조선사를 조선사학계에서 직접 얻었으면 이런 논문집을 여기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집을 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청구학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내리에 다 받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우리 국민들 어디까지요? 아동들 1919년부터 어린이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부터. 1919년부터 어린이들부터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대가 안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그때 조선 사람들은 DNA, 역사 DNA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의 한국인들 스스로가
고조선 단군을 부정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지 볼까요? 요게 조선사,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 37권, 35권, 37권이라는데, 요게 조선사고,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한국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책하고 조선사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자, 여러분들이 배운 조선사,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 학계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우리 국민들에게 그때 가르친 내용 1923년 자료, 24년 자료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뭘 가르치느냐? 자, 단군을 없애겠죠. 단군부터 없애야 이 조선족은 완전히 노예를 삼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자, 단군에 대해서 사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래로부터 신하면서 뭐다? 자, 뭐가 나옵니까? 신하이면서 전설이라고 아예 옷을 박아버립니다. 옷을 박아버리고 단군을 대치할 인물을 심는데 누가 나오느냐면 자 옆에 거 보시죠. 기자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기자가 우리나라를 와서 왜 기자조선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우리나라 고려 때부터 등장합니다. 고려 때부터 충렬왕, 충신왕 되면서 충자가 무슨 충자인지 아시죠? 중국 황제한테 충성할 의미의 충자를 붙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고려가 어떻게 해요? 직접 영어로 썼는데 충성 충렬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천자에서 황제에서 뭐로 바꿉니까? 왕으로 바꿉니다. 그럼 용어도 바뀌어요. 황제한테는 뭡니까? 폐하라는 용어를 쓰죠. 폐하를 쓰는데 왕이 되면 뭐로 씁니까? 전하로 바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천자는 자기를 뭐라 부른다? 진. 그리고 왕이 되면 어떻게 봅니까? 국내 우리 사격 보면 뭐다? 사기에 등장 안 나옵니까? 어느 하나 이런 구분해 보시면 그게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려 때부터 뭡니까? 뭐 사대주의가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넘어가면 중국에 쉽게 말하면 충성하는 나라가 되면서 조선시대는 어때? 더 심했어요. 조선왕, 황제 우리나라 왕이 뭐다? 왕복을 입더라도 무슨 색을 못 입어요? 근데 이 사극을 모르는 PD들이 잘못해가지고 왕복을 그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옷 입으면 중국에서 쳐들어옵니다. 왜? 다른 색깔은 다 있더라도 무슨 색은 우리 조선왕이 못 입는다? 노란색은 못 입어요. 왜? 노란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거라. 왕은 어때요? 왕은 다른 색을 다 입어도 황제는 못 입는데 잘못하니까 사극에 보면 조선왕이 노란복을 입고 나와. 그럼 중국 입장에서 역적이 역적 쳐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이 어디까지 간섭을 했느냐? 용발톱까지 간섭한 용발톱. 이거 아시죠? 골동 하는 분도 잘 알아야 될 거. 용발톱은 5개짜리가 뭐다? 황제예요. 용발톱이 3개다, 2개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뭡니까? 왕들급이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용발톱이 너무 많다. 중국에서 뭡니까? 제재를 합니다. 야, 용발톱 하나 빼. 배만 너무 많이 그랬어. 근데 경복궁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종 황제가 열받았는가? 용발톱이 7개까지 그리더라고요. 나중에 고종 황제가 자기가 우리나라를 천자국이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사당에 돌아가시는데 이런 천자 문화를 뺏기면서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보시면 이 단군을 없애면서 뭐죠? 기자를 잡아내가지고 우리 역사를 대체시키고 위시 3대 2만 조선을 잡아내가지고 단군을 대체시킵니다. 대체시키고 여기다 뭐까지 보너스로 한사군을 잡아내가지고 한사군이 평양 중심으로 있었다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시험 봤죠?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다 틀립니다. 남남군이 평양에 있다고 동그라미 쳐야 여러분들 그때 국사 100점 맞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남군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 한사군까지 넣어가지고 고조선 세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봅니까? 그 책에도 내용을 보면 전수란 바와 같이 기자 넣어줘. 기자 2만 조선 전부 해가지고 한사군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역사가 뭡니까? 나가는데 여기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점차 중국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흡수되어 각성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국가로 발전되었다. 일본 근대 식민지를 하려면 똑같은 논리를 조선 총독부에서도 조선사를 쓸 때 만들어냅니다. 이거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 사람들은 역사가 그냥 있으면 발전 안 하기 때문에 뭐다? 기자 조선 2만 조선 한나라 식민지. 이게 뭐냐? 중국의 식민지 덕분에 조선 사람들은 뭐다? 국가로 발전했다. 이렇게 역사책을 써놨습니다. 역사책을.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자, 볼까요? 그때 보시면
조선 총독부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당군을 무조건 없애야 되죠. 당군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야사이다. 야사인 삼국유사에만 당군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당군은 신하다. 삼국사기에 고조선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합니다. 조선이라고 박익거세의 그 기록 보면 돼요. 박익거세가 내려오기 전에 조선의 유민들이 밑에 와서 살고 있는데 조선이 나와요. 실제로 고조선이라고 등장합니다. 실제로 당분은 안 밝히긴 하지만도 고조선의 사람들이 왔다고 삼국사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 뭐예요? 당군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에 있는데 당군을 안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보면. 자, 야사인 삼국유사에 당군이 등장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정사인 삼국사기에 당군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당군은 없는 인물이다 했는데 최남선이 뭐라 주장하느냐? 그게 아니다. 당군이라는 기자는 때 고려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당군과 기자는 이건 뭐다? 조선 사람들의 때부터 뭐냐? 수천 년간 머릿속에 뭐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어 있다. 당신들이 부정하든 안 하든 고조선의 당군이 잘못 있든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당군은 인정한다. 왜 그런데 당신들은 당군을 없애려고 하느냐? 따지는 내용이에요. 최남 선생이. 이 따졌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당군이 제거됐습니다. 조선사에서 당군이 제거되고 없어져 버렸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많은데요. 오늘 국내 최초로 이런 거 다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구 수리하면서 그때까지 어떤 거 보십시오. 자,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 우리 미술사, 한국의 미술사 출발을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고조선을 부정해놨기 때문에 한국의 미술은 중국의 한나라 낙랑군이 우리나라 시초의 미술사의 시초로 가르칩니다. 이리 가르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르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자, 보시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사군 평양에 있는 남남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모든 어떻습니까? 역사가 발전했다는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렇게. 자, 나가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모 교수가 쓴 유명한 역사 미술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책 한국 미술사 강의에 보면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실제로 낙랑이라는 한 문인의 설치로 계기로 한반도에는 철기 문화가 급격히 퍼져나가면서 이를 부족들이 고대 국가로 가는 길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식민지 덕분에 우리나라가 고대 국가로 갔다는 말을 미술사 하는 양반이, 미술을 가르치는 양반이 이걸 써놨어요. 당시 낙랑의 문화 수준은 대단히 높았다. 그럼 이 말이 아까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랑 똑같죠? 우리나라 역사는 뭐서부터 미술사는 식민지 남남군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미술사가 발전했다는 논리를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가 자기 책에 써놨어요. 이게 과연 광복 후에 식민사 탈피한 겁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만들어낸 역사 논리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밑에 글 보시면 됩니다. 조선은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였다. 나옵니다.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다. 그런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정부에서 펴낸 지도집, 당기양이 쓴 지도집이 나왔는데 이거 때문에 이거 아시면 눈이 오늘 뒤집혀 갈 겁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지도집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대로 일본이 조선사 총독부에서 만든 논리가 돼요. 중국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최근에 만든 중국의 역사 지도집에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국의 역사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눈은 확인해 가시고요. 자, 여기서 뭐냐? 고조선도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역이었고 고구려는 누구의 땅? 자, 보십시오. 글자 속방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속방이 잘 안 보이죠? 속방인데 속방은 뜻이 뭐냐면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구려는 누구에 속한 나라? 글자 요거는 잘 보이죠. 그래도 딴 건 안 보이더라도 요거는 봐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더라도. 자, 고구려는 일본의 속방이었고 백제도 일본의 속방이었고 일본의 나라였고 신라도 일본의 속방이었고 가야는 일본이 직접 다스린 영토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한국사학계에서 저 내용을 몇 프로 벗어났겠습니까? 고구려만 아닌 것처럼 되어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지금 우리 역사책에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고 그게 뭐다? 임나일본부하고 연결된 고리입니다. 자, 쭉 나와줘.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임나에 대해서 자, 자기들이 우리나라 남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뭐 살던 다 충청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초기 임나를 그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쭉 기록이 뭡니까? 임나는 뭐다?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통할해가지고 자기들이 통치했다고 써놨습니다. 노예로 삼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냐? 최근에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발언이 등장하는데 요거예요. 보십시오. 자, 북쪽은 누구예요? 한반도 북쪽은 누구의 영토? 진화입니다. 진화. 그죠? 한반도 그때 북쪽은 고대사, 한국의 고대사는 북쪽은 진화의 영토이고 남쪽은 누구의 영토? 일본의 영토. 요게 고대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동북공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냐? 한반도 북쪽은 중국 고대 영토로 표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아베가 들어서면서 돼요.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그러면 북쪽은 그러면 북한 지역은 중국의 고대 영토면 남한은 누구 땅이냐? 해가지고 아베가 이번에 교과서에 정식 교과서에 표기한 게 뭐냐? 바로 요 임나 일본부를 잡아넣어가지고 그때 남한은 누구의 영토?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또 알 리도 없죠. 알 리도 없는 사이에 벌써 중국과 일본의 역사책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뭐라느냐? 학계에서는 뭐라느냐? 아무도 원합니다. 아무것도. 왜? 국가에서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묵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긁어 넘어질 수가 없어. 그냥 있고 학계에서는 뭐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자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광복국에 가르친 역사책 이 책이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책이 뭡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책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그대로 지금 동북공정을 눈뜬 채 다 하고 일본이 지도를 표기하는데도 그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독도요? 독도 우리 거요? 아니에요. 일본은 올해부터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아예 표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안 싸웁니다. 이제 독도 찾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일본은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뭐냐 전략이 두 번째 전략으로 들어서가지고 올해부터 어린이들부터 뭐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험 문제도 벌써 나왔어요. 시험에 독도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일본의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하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래는 요거예요. 일본은 이제 독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다음 주장하는 것은 임나일본부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한국 사학계에서 임나일본부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역사학계에서. 그래서 요번에 뭐 어디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추적해가지고 방영학계라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돈 주면서 교육을 시켰는지 그 방영했더라고.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번에 많은 자료를 많이 낸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원래 임나는 이런 데 어딥니까?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임나는 원래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대마도는 원래 어느 땅이었죠,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표기가 다 돼 있어요.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근데 뭐냐?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조선사를 만들 때 반도사관을 만들 때 대마도에 어떤 짓을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대마도 도주가 가지고 있는 약 2만 권의 책을 고대사를 싹 다 뺏어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대마도와 한국하고 연결되는 역사고리를 사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광복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이승만 대통령 전 정부로는 대마도를 일본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했답니다. 우리나라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역사적 논거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뜬 채 대마도도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창원시 의회에서 지금도 뭐라냐면 대마도는 우리 땅 돌려다오. 그 운동을 벌이는 의회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어요.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시에서 대마도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돌려줄까요? 독도도 속된말로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는데 대마도를 돌려준다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려주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들 정리하는 거, 고조선은 중국의 군현회였고 중국에서 통치당한 거고 어때요? 그러면서 부여사도 없애버리고 가야사도 없애고 발해사도 역사에 우리 한국 사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해가 다 우리나라 고구려 이어가지고 대조영이 만든 거 아시죠? 그 아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드라마 대조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원래 한국 사회의 발해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가 아닌 것처럼 국사교과서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써놨느냐? 다수의 말가짐과 소수의 고구려인이 만든 나라. 그럼 누구 나라라는 뜻이라? 고구려를 이어가지고 대조영이 후고구려인 뭡니까? 발해를 세웠다. 뭐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은 거 국민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왜? 그 말을 듣고 다수의 말가짐과 소수의 고구려인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발해다. 그 우리나라 땅이나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드라마 대조영 덕분에 전부 다 이제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인 줄 알게 된 거라 지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면.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쓸 때 발해사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잘라내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부여도 어때요? 부여도 없애버렸어요. 부여가 없어지면서 나중에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이런들 박씨들도 자기 뿌리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오신 박씨들 손 들어보시죠. 박씨들. 오늘 나중에 한테 박씨들 뿌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한테 저녁을 싸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아베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영원히 어떻습니까? 정한론을 포기 안 하는 이유 잘 아셔야 돼요. 일본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누가 주축으로 세운 나라예요. 근데 역사에 보면 고대서부터 모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가야 고조선까지 건너가지만도 실제 어떻습니까? 일본의 문화권을 주도한 세력들은 누구였죠? 고구려도 있고 백제사예요. 백제사. 그럼 뭐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백제 사설을 싹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니혼쇼기,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를 만듭니다. 그럼 뭐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보면요, 자기들이 망하고 쫓겨난 나라예요. 일본 천황가 입장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돌아올 고향의 땅이다. 한반도는. 이걸 역사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백제가 어떻습니까? 망하면서 중국에 대륙에 있는 박쥐도 같이 다 망하는데 보면요, 그때 기록도 오늘은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교육하려고 뽑아놨는데 일본에 있는 기록에, 중국에 있는 기록에도 본국에 백제가 망하니까 중국에 있는 백제 22당로도 다 무너졌다는 기록이 중국의 통전의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백제가 우리나라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쓰는 게 아니라 본국은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22개의 나라는 중국 대륙의 해안가는 전부 다 보르네오 섬까지 참 어떻습니까? 백제 영역입니다. 원래 거기 가면 문화가, 우리 관련된 문화가 지금도 백제 버스, 백제 지역 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백제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들이 일본에 이제 패망을 나라를 뺏기고 가서 다시 나라를, 일본을 7세기에 세워가지고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그 중심이 뭐냐? 요겁니다. 뭐죠? 황국사관이에요. 황국사관.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다시 어떻습니까? 일본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오로지 뭐가 중심? 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일본의 천황이 동북아시아에, 또 아시아의 최고의 어떻습니까? 중심, 천자국이라는 의미예요. 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사관을 만들어내는데 그 한국사관 내용이 뭐다? 오늘 보여드린 거 그대로 여러분들 돼요. 아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단군을 없애고 나옵니다. 이게 대동강면에 옛날에 뭐가 있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관이 있었다는 거. 이러면서 한국 고대사를 완전히 없애고 어떻습니까? 천황 중심의 아시아관을, 속된 말로 역사관을 세웁니다. 일본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국민들은 모르고요, 일본 정치인들, 일본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일본 속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압니까? 그 양반들이 알면 자기들이 충격받아. 왜? 우리 할아버지는 고구려 성이네, 우리 할아버지는 백제 성이네, 이거 알아봐요.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른들 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의 정치와 천황가는 뭘 알고 있다? 이 한반도가 바로 어때요? 자기들의 고향 땅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정안론 아시죠?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는 논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해버리면 영원히 가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우리 역사를 천황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서 그러는데,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대로 가능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쭉 넘어갑니다. 자, 임나일본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이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임나 관련된 거. 자, 이거 아까 자료 이야기했죠. 우리 역사 조작된 거 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시 한번 타치를 하겠지만 한국사관 기억하시고요. 자, 뒤에 여기도 보시면 돼요. 이 임나일보 천황가 신문에 천황사관 한국사관 신문 이야기에 여기 보면 가야를 뭐라 써놨습니까? 옛날 책이라서 잘 안 보입니다. 임나라고 써놨습니다. 자기들이 식민지를 직접 삼았던 땅이라고 자기들 교과서에 임나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말 그대로 천자국이다. 일본이 원래 왜요? 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 일본이 원래 천황 하늘의 자손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돼요. 한국사관이면서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논리가 조선사 스펜스에서 만들었습니까? 조선사를 볼 때 식민사관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 논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때 청구학계 논문을 보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들 이병도 선생이 청구학계에 참여해가지고 썼던 논문입니다. 여기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딴 거 없고 식민사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자조선, 이만조선, 낙랑군입니다. 낙랑군이 이병도 선생의 논문도 보다 낙랑군이 어디 있다? 평양에 있었다. 그게요. 평양에 낙랑군 한사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식민사학의 가장 뿌리 되는데요. 이걸 이병도 선생이 그대로 그때 소아 6년에 써놓은 논문집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조선 고적도벌 해가지고 그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뭘 했냐면 평양이 한사군 식민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굴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국사책에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 한사군 명물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배웠죠. 낙랑군 명물이. 그런데 그 고적도부에 제일 처음에 넣은 사진이 있어요. 너무 배꼽 잡아가지고 일부러 이번에 찾아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자, 요 그림을 잡아놓았다고. 평양의 낙랑군 명물이라고. 여러분들 청동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요 칼 보시죠. 요 칼. 요거하고 이게 뭔 칼인지 아십니까? 국사책이 똑바로 가르치는 선생님 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 이게 낙랑군 유물인 줄 알고. 이 유물은 뭐냐면 고조선의 후기거임인 세형동금입니다. 고조선은 앞에는 비파형 동금을 쓰고 뒤에는 세형동금을 쓰거든요. 세형동금을 쓰는데 이 세형동금은 고조선, 당고조선을 증명할 수 있는 금이에요. 세형동금인데 이걸 낙랑군 유물이라고 자기들 도구에 해놨어요. 지금 만들었다면 이 사진 벌써 없어야 돼요. 자기들 실수하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때까지 아직까지 유물 구분을 못해가지고 쇼를 했다는 겁니다. 고조선 유물을 연하고 여기가 낙랑군 유물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보면 이런 웃기는 짓을 조선 총독부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 자 오늘 청동기라도 아시라고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 고조선의 두 가지 금입니다. 이게 앞에가 비파형. 물론 그는 일본 사람들이 진금이고 중국 사람들 이게 뭐냐? 원래 불꽃이 타오른 데가 이런 식으로 불꽃형 동기를 해가지고 이게 고조선의 초기금이고 이게 뭐냐면 후기금, 날카롭다 해가지고 세형동금입니다. 우리나라 박물관 가면 이거 보려면 어때요? 눈 씻고 봐야 한두 개 정도 설치해놨습니다. 국립박물관, 중앙박물관 하면 조금 몇 개 잡아놨을까요? 지방박물관 가면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고조선 유물. 왜? 고조선 유물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고조선 유물이. 고인돌 여러분 세계 유네스코 등재한 데가 됩니까? 저 밑에 동네. 예? 순창이고 다 알았죠. 고인돌 세계 유네스코에 다 등재해놓고 간판은 어떻게 써놨는지 압니까? 청동기 시대 유물. 거기다 뭘 잡아넣어야 돼요? 고조선 유물이라고 잡아넣어야 되는데 고조선 꽃자도 안 등장해. 오직 뭐다? 우리나라의 모든 박물관 가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고인돌 밑에다 보다 청동기 시대 이후. 그럼 청동기가 도대체 어느 시대인지를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고조선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고조선 없애기예요. 요번에 금인정 교과서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고조선을 없애는 쪽으로 지금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친수화시키는 쪽으로 벌써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정권에 여러분들 절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역사가 바로잡히기라는 절대로 그런 허상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어때요? 그 국사교과서 쓰는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과서 그리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뭐냐? 자, 이게 보시죠. 이 고조선의 후기 세형동금이 박물관에 가면 돼. 우리나라는 한두 자루 볼까 말까인데 하면 이거 수백 자루가 널려져 있어. 수백 자루가 박물관에.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의 이즈모 박물관이에요. 일본 추른 지역 이즈모 쪽,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 갈 수 있는 이즈모 지역, 이쪽 지역에 박물관에 가면 돼요. 이게 뭐냐? 전부 다 고조선의 유물이 청동기가 그대로 나왔대요. 다 전시대에 있어. 우리나라는 한두 개 볼까 말까 한 게, 일본은 어때요? 아예 수백 개가 나와가지고 수백 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 일본 책에도 뭐냐? 이게 고조선의 후기 세형동금이라고 글 쓴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한국에 역사하는 사람들도 돼요. 일본 이즈모 박물관에 있는 금이 고조선 후기금이라고 가르친 사람 아무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조선 시대 때 벌써 일본의 이즈모까지 다 진출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동금을 청동기를 남겨놓고 뭐까지 나오느냐? 다뉴세문기까지 나옵니다. 다뉴세문기요. 우리나라 국보 다뉴세문경이 어때요? 일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한국사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고작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나라 구구리 배치 신라 때 일본에 좀 넘어갔다. 고조선 때 다 넘어갔습니다. 왜? 유물은 증명하지 않아요. 왜 이즈모 일본의 추른 지역에 여기 박물관에 왜 고조선의 금이 만들어 있느냐 전시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거는 서비스로 원래 지금 다른 지역 가면 제가 60분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은 120분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 다 보여드리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도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 자, 평양에 남남군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그 유물을 발굴한 사람이 스키로 다다시입니다. 스키로 다다시가 평양에 남남군 유물을 발굴했는데 그 양반이 그냥 세상 뜨는데 조용히 떠났으면 되는데 하필 일기를 써놔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일기가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뭐냐? 열심히 우리는 역사책에 뭡니까? 평양에 남남군 유물이 발굴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학계 사람들 하는 말이 야, 이거 다 평양에 남남군 유물이라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근데 뭐냐? 그 평양 남남군 유물을 발굴한 사람이 일기장에 남겨놓은 게 뭐냐? 1918년 3월 22일 오전에 축천시와 북경의 유리창, 지금도 북경의 유리창이 있는데 뭐냐? 이쪽은 뭐냐? 지금도 북경의 골동품상입니다. 중국의 고대부터 골동품상이 쫙 있는 지역이 북경의 유리창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냥 골동품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골동품을 샀다. 거기에 가보니까 남남 축도품은 대체로 모두 갖추어져 있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집했다. 또 밑에 볼까요? 자, 3월 27년 3월 20일 날 북경 갔는데, 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 대의 발굴품을 300년 아주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가지고 또다시 어떻습니까? 북경에 가서 골동품을 어디에? 남남군 유물을 다 사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유물 사다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에? 평양에 뿌려놓고 발굴됐다고 하든지. 그럼 공식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뭐냐? 북한은 공식적으로 벌써 다 정리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남남 유물은 남낭의 한사군 남낭의 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다국이 나오죠. 그리고 사기 상유사에 등장하는 최씨 남남국 호동왕자와 남남공주 아시죠? 그 나라가 실제 있었다고 북한은 다 공식적으로 인정 다 했습니다. 한사군 중국의 한사군의 남남의 평양에 있다. 북한은 다 거짓말로 인정 다 했어요. 거짓말이다. 한국 사학계만 지금까지 어때요? 평양에 지금 한사군 남낭이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국사책에 써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민구를 지은 누구? 사랑의 누님을 멀어가지고 뭡니까?
북도 찢은 여자 공주 남남 공주잖아요. 남남군이라면 태순이 따른 공주라 못 불러요. 아시죠? 나라기 때문에 공주라 불렀지 태순이 따른 나라 누가 공주라 부릅니까? 이게 반자체가 빚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에서 보면 다 증명되어 있고, 또 뭐냐면 그때 남남군 평양에서 남남군 복리 옛날에 기밀 문서 보낼 때 진흙을 보려다 도장을 찍습니다. 못 뜯어보게끔. 그 복리가 나왔는데 보는데 전부 다 뭐라 했느냐? 그 양반 기록에 뭐가 나옵니까? 복리를 고가인 150원에 매입했다, 100원에 매입했다, 100원에 매입했다. 뭐다? 다 사들이 가지고 평양에서 발굴했다고 이런 쇼까지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는 만들어져 있고요.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뭐가 말까 뒤집어버리냐? 그 남랑의 유물이 평양에 있었다고 그렇게 광복 후에 70년간을 지금 가르쳐 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 남랑군 유물이 어디서 나와버리냐면 북경 쪽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북경시에서 여기 보는데 여기서 남랑군 유물이 나왔는데 사람 이름이 한현도라는 사람입니다. 남랑군 조선인 사람이래 가지고 이게 다 나오는데 중국의 문헌이라든지 모든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사군의 남랑이 한국에 있다고 있는 중국의 문헌이 몇 개 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모든 역사책은 남랑군은 어디에 있다? 평양의 북경 쪽에 요동에 있다고 다 써놨습니다. 오직 누가? 한국의 몇 역사학자들이 그걸 사대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그걸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요즘 최근에 대단히 이제 충격을 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정약용 선생. 그분이 유학자로서는 대단한 인물이었고 정조대왕하고 멋진 조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사대주의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 인물로 평가를 당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정약용 선생. 그분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 아무도 반대 논문을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발굴되어 버리고요. 한사군이 남남군이 없었다는 거.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배웠죠. 평양에 남남군이 여기 있다고 배웠는데, 근데 최근에 어디서 나와버렸다? 남남의 유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사학기가 당황을 했어요. 왜 저기에서 나와야 될 유물이 왜 여기에 등장을 하느냐 해가지고 최근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